네, 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아빠입니다.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여러 책 속에 있는 자폐나 발달장애, 그리고 ADHD 등의 회복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희망을 같이 갖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청결의 역습인데요. 같은 내용으로 99.9% 살균의 함정이라는 다큐가 있고, 그리고 이 작가님이 그 PD님이신데,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다큐와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자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한 아이의 이제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장속 유해균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이 공부해서 판단을 하셨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잘 듣는 방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투여하길 원했는데, 그거를 이제 의사분들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항생제를 투여해 보니 무발화였던 아이가 싫어, 엄마, 이거 할래, 같은 짧은 문장을 구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통제가 좀 더 쉬워졌고 눈맞춤이 향상되었고 분노 발작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른 자폐아 10명에게도 시도를 해봤는데 또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항생제 투여 기간만 효과를 봤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다른 사례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와 함께 식단을 개선했고 또 고압산소 치료도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장내 유해균 제거에 목적이 있었고, 이 아이는 규칙적이지 않은 배변과 함께 변비에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치료 후에 장문제가 이제 호전이 되었고요. 1년 뒤에는 교사의 지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2년 반 뒤에는 혼자서 숙제를 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규모 이주를 한 소말리아의 경우에 28명 중에 한 명이 자폐가 태어났는데 이때 미국 평균은 15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입국 과정에서 개인당 10번 이상 백신이 접종되었었고 이때 접종은 티메로살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티메로살은 수은이죠. 지금은 자폐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백신에서 다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티메로살이 포함되어 있던 백신을 맞았었고,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스웨덴에서 태어난 우간다 아이들도 스웨덴 평균 200배 높은 자폐 유병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바뀐 환경이 백신만은 아니니까 그 환경 가운데 연인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아주 깨끗한 이런 청결한 화학 제품, 소독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는 팔이 부러진 아이를 수술을 했더니 야뇨증이 개발되고 ADHD 같은 과잉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항생제를 의심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합성 첨가물을 안 들어간 무첨가 식단을 하였더니 야뇨증과 과잉 행동이 해결이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책은 기적의 식단인데요. 이거는 저희 이영문 선생님 되게 유명하시죠. 기능의학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신 책이고, 거기에는 자폐에 관한 내용은 많이 없었고요. 한 가지 보면은 6세 자폐 아이가 내원을 했는데 산만해서 검사 기계에 턱대기가 불과했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중단시키시고 코코넛 오일과 버터, 고기 같은 저탄고지 식단을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잘 지키고 오셔가지고 2주일 뒤에 차분해져서 검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책은 의료에서 찾은 희망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그 외국의 의사분이 쓰신 책이고 여기에도 회복 사례가 되게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근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 중에서 한 아이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식이요법의 결과가 아주 좋았어요. 눈치도 생기고 더 초롱초롱하고 주변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어요. 눈맞춤도 좋아지고 더욱 다정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 아이 지원이도 좀 이런 느낌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직도 치료가 아직 멀었지만 눈치도 많이 생겼고 초롱초롱한 눈빛, 그리고 주변에 대한 호기심, 눈맞춤도 좋아지고 다정한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수은 중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일부 아이들이 중금속 해독 치료 이후 신경 행동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수은 중독과 자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치한다. 수은 중독은 사실상 거의 모든 ASD 관련 행동들을 보인다. 제가 그 수은 중독이라는 책이 되게 유명한데 그것까지는 못 읽어봤는데요. 수은 중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중금속들을 좀 켈레이션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는데 그 부분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은 ADHD, 틱 발달장애, 자폐 스펙트럼, 음식 치유가 답이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거를 표지를 좀 구하려고 보다 보니까 막 그 시리즈별로 다 있더라고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아토피, 뭐 음식 치유가 답이다, 암 음식 치유가 답이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내용이 사실 거기서 거기이지 않을까 뭐 생각이 좀 듭니다.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어릴 때부터 예민했고 공격적 집착이 심했다. 근데 초등학교 진학 후에 ADHD 약물을 복용했고 그 아이가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우울감이 많이 생겼었다. 기존에는 라면과 과자 등의 인스턴트 시기가 위주가 되었었고, 그런데
여기서 처방한 것이 고연화 주스, 미네랄 엔자임, 미담수, 미담초, 숟가루 같은 걸 복용을 했더니 식이요법 2달 만에 약물 치료를 종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생 2개월부터 질병으로 인해서 해열제, 항생제, 그리고 그 이외의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여한 아이가 있었는데 2개월 이후에 모유 수유를 중단했다고 해요. 그리고 4살에 자폐 진단을 받았는데 음성택이랑 행동택이 계속 나왔고요. 4년 동안 행동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효과가 되게 미비했고 금방과 같은 처방으로 2달 후에는 짜증과 산만함이 많이 줄었고 5달 후에는 친구가 생겼다. 그리고 자폐 기질이 어느새 사라지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책은 발달장애 자연치료 식이요법 깁스인데요. 이거는 진짜 바이블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책만 읽어도 사실 아이들 회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소개하는 좀 길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저자인 나타사 캠벨은 수백 명의 아이가 호전이 됐다. 그걸 자기는 지켜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책의 뒤쪽에는 국내 치료 후기가 있는데요. 이 책의 번역을 준비하실 때 네이버에 있는 ASD 치료연구소에서 많은 부모님들과 번역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같이 번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이 나올 때 저희의 뭐 사례를 좀 실어보고 싶다 하셔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게 되었는데 여기에 소개 드리고 싶은 것들이 ABA 테라피 같은 주류 의학적 접근을 그만두고 장치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에이텍 스코어가 112에서 40으로 줄었다. 그리고 다른 아이는 21년 8월에 GFCF를 시작을 했고 10월에는 갭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듬해 5월에는 에이텍 점수가 79점에서 그 다음 해 연도 3월에는 47점으로 줄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밖에도 내면책 프로토콜 이거는 페이스북 같은데 찾아보시면 거기 가보면 이제 회복 사례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대구의사 김땡땡으로 유명한 대구에 이제 병원이 있죠. 그리고 그런 병원들처럼 기능의학을 전문으로 하시는 병원들이 있는데 서울에도 많이 있고 그런 뭐 병원을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고 또 한의원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거를 해서 좋아졌다가 아니라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자폐는 치료 불가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했었죠. 그래서 좀 치료를 포기하고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면서 내가 이제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살고 있는 가족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게 어느 다른 쪽에서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많은 외부 영상에서 자폐가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면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공격을 하시거든요. 뭐 부모님들, 선생님들. 회복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자폐가 아니다. 애초에 아닐 것이다. 아니면 경증이 회복이 된 것이다. 그리고 식이요법을 하지 않아도 나을 애들은 다 낫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내 아이는 회복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아이는 회복이 안 될 아이가 되겠죠. 질 가능성이 100%라고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면 재판에 100% 지는 게 뻔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재판을 이기세요. 그리고 그 재판을 이길 수 있게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